Oui, un moment s'il vous plaît. 50세 청소부 김미숙의 입에서 유창한 프랑스어가 흘러나왔습니다. 파리 본사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미숙은 자신도 모르게 완벽한 발음으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강일도 회장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벽에 기댄 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2년 전에 사라진 딸이 떠올랐어요. Papa, bonjour. 아빠 안녕. 딸이 프랑스 말로 인사하던 바로 그 억양이었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설마 이 청소부가 그 딸일까요? 그녀는 왜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새벽 4시 태양그룹 본사 화장실 김미숙은 거울 앞에 멈춰 섰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비친 얼굴을 바라봤어요. 손을 들어 자신의 뺨을 천천히 만졌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작은 목소리가 목구멍에서 맴돌았어요. 매일 아침 반복하는 의식이었습니다. 50년을 살았지만 그중 32년은 텅 비어 있었어요. 거울 속 여자가 낯설었습니다. 오늘도 김미숙으로 살아야지.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뿌리 없는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청소 카트를 끌고 복도를 걸었어요. 바퀴가 돌아가는 소리만 고요한 밤을 채웠습니다. 1층 휴게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쪽에서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라면 국물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선배 정순이 손을 흔들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김밥과 컵라면이 놓여 있었습니다. 언니 또 사왔어요? 미숙이 마주 앉았습니다. 정순이 김밥을 건넸어요. 속이 든든해야 일도 잘 돼. 일단 먹어놔. 네 언니. 미숙이 김밥을 집었습니다. 젓가락을 쥔 자세가 묘하게 우아했어요. 새끼손가락이 살짝 펴졌습니다. 정순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근데 미수가 옛날부터 느꼈는데 넌 왜 그렇게 우아해? 젓가락도 귀족처럼 잡고. 네. 미숙이 당황해서 손을 내려다봤어요. 제가요? 난 그냥 청소부인데.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순이 킥킥거렸어요. 너 혹시 전생에 공주였던 거 아니야? 농담이었지만 미숙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쓴웃음만 지었어요. 왜 그럴까? 나는 떠오르는 생각을 지워버리기라도 하려는 듯 미숙은 뜨거운 라면 국물을 후루룩 마셔버렸습니다. 40층 회의실로 올라갔습니다. 청소기를 돌리는데 라디오에서 프랑스 샹송이 흘러나왔어요. 부드러운 멜로디가 귓가를 간지렸습니다. La vie en rose. 미숙이 무의식적으로 따라 흥얼거렸습니다. 정확한 발음이었어요. 손이 멈췄습니다. 내가 프랑스 노래를?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뭐지? 왜 아는 거지?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불안을 잊기 위해 청소에 더 집중했습니다. 45층 부회장실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 강민주 부회장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액자 속에는 어린 소녀가 혼자 서 있었어요. 10살쯤 됐을까요? 외로워 보였습니다. 이쁘네. 미숙이 무심코 중얼거렸어요. 액자를 부드럽게 닦았습니다. 다음은 50층 회장실 청소.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공간에 묵직한 책상이 있었어요. 걸레로 책상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닫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안쪽에 오래된 액자가 보였습니다. 무심코 꺼내 들었어요. 대학생처럼 보이는 젊은 여성 사진이었습니다. 파리 에펠탑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청바지에 흰 셔츠를 입었습니다.
눈빛이 살아 있었어요. 미숙의 숨이 멎었습니다. 왜? 낯이 익지?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 섬광이 터졌습니다. 에펠탑, 웃음소리, 따뜻한 목소리. 수진아. 선명했어요. 너무 선명했습니다. 미숙이 책상을 붙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액자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어요. 미쳤나? 내가. 그때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이 황급히 액자를 서랍에 넣었어요. 서랍을 닫고 걸레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76세 강일도 회장이 들어왔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회장이 미숙을 봤습니다. 얼어붙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미숙이 허리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청소 금방 끝낼게요. 회장이 멍하니 미숙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김미숙입니다. 나이가 50입니다. 순간 회장이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책상을 손으로 붙잡았어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미숙이 다가갔습니다. 회장이 손으로 제지했어요. 나가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미숙이 청소도구를 챙겨 나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회장은 혼자 남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어요. 딸 사진을 꺼냈습니다. 18세 수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50살.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진이가 살아있으면. 사진을 가슴에 꼭 껴안았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설마. 강 회장은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복도로 나온 미숙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왜 그러시지?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곰곰이 생각하려는데 머릿속에 아직도 그 목소리가 맴돌았어요. 수진아. 누구였을까요? 왜 그렇게 익숙했을까요?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숙은 자취방 침대에 앉아 스마트폰을 켰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도대체 뭐지? 검색창에 글자를 쳤어요. 프랑스어, 무의식, 기억상실 증상. 결과가 주르륵 나타났습니다. 기사를 하나하나 읽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나? 숨이 가빠졌어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야경이 어지럽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45층 회의실. 미숙은 혼자 책상을 닫고 있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책상 위 전화기 화면에 파리 HQ, 파리 본부라고 떴습니다. 계속 울렸어요. 미숙이 복도를 내다봤습니다. 비서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비서실장은 회장님 따라 회의 중이고 막내 비서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전화벨이 멈추지 않았어요. 받아야 하나? 미숙이 조심스럽게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빠른 프랑스어가 쏟아졌어요. 순간 미숙의 입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Oui, un moment s'il vous plaît. 유창한 발음이었어요.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숨을 쉬듯이, 물을 마시듯이 당연하게. 상대방이 계속 말했습니다. 미숙이 받아 적었어요. 회의 일정이었습니다. 1분쯤 대화가 이어졌어요. D'accord, je vous remercie.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숙의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내가 방금 뭐 한 거지? 숨이 턱 막혔어요.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미숙이 휘청거렸어요. 책상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프랑스어를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을 들어 얼굴을 만졌어요.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정신병원에 가야 하나?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내쉬었습니다. 다시 들이마셨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벽에 기댔습니다. 이건 뭐지? 나는 대체 누구지? 복도로 나왔어요. 어지러웠습니다. 그때 유리문 너머로 누군가 보였습니다. 회장이었어요. 회장은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으로 가슴을 짚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다가갔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회장이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에 32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파리 샤를드골 공항. 18세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Papa, bonjour. 맑은 발음이었습니다. 자랑스러워하던 얼굴이 선명했어요.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방금 그 억양 똑같았어? 비서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회장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곧바로 비서실장을 불렀어요. 비서실장. 네, 회장님. 김미숙 신상 조사해. 극비로. 비서실장이 놀랐습니다. 청소부 김미숙 씨 말씀이십니까? 그래. 그 사람이 쓰는 컵, 머리카락, 구할 수 있는 거 다 구해. 네, 그게. 회장이 비서실장을 똑바로 봤어요. DNA 검사 의뢰할 거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편 미숙은 화장실에서 나와 복도를 걸었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미숙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순 언니였어요. 언니. 미숙이 휘청거렸습니다. 정순이 황급히 달려와 붙잡았어요. 왜 그래? 얼굴이 왜 이래? 언니, 나 이상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프랑스어가. 응? 프랑스어가 왜? 정순이 눈을 크게 떴어요. 미숙이 정순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나 혹시 외국에서 살았을까? 기억이 없는데 왜 프랑스어를 알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순이 미숙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글쎄, 신기하긴 하네. 근데 너 30년 전 일 기억 못하잖아? 그래서 더 무서워. 미숙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 복도 저쪽에서 부회장 강민주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회장실 앞을 지나가다 멈췄어요. 유리문 너머로 회장이 보였습니다. 표정이 이상했어요. 비정상적이었습니다. 민주가 문을 열려는데 회장이 손을 저었어요. 나중에. 짧게 말하고는 급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민주의 직감이 안 좋았어요. 그녀의 시선이 복도 끝으로 향했습니다. 미숙이 정순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숙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민주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차갑게 식었어요.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회장실을 다시 봤습니다. 회장이 책상에 앉아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민주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복도를 빠르게 걸어갔어요. 구두 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그날 저녁, 미숙은 자취방 침대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검색창을 눌렀어요. 30년 전 실종 사건, 여성보호소 기록, 기억상실 치료, 결과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은 어두웠어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나는 대체 핸드폰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어둠 속에서 미숙은 작게 울었습니다. 혼자였어요. 32년 내내 혼자였습니다. 3일 후 목요일, 회장실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실장이 봉투를 들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보고서입니다. 회장이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를 뜯었어요. 서류를 펼쳤습니다. 김미숙 50세, 32년 전 기록 전무.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전 서울역 근처 여성긴급보호소 발견. 당시 20세 추정. 신원 미상, 기억상실 상태. 회장이 숨을 들이켰어요. 자원봉사자 정은심 씨가 데려가 양육. 현재까지 함께 거주. 32년 전이라.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비서실장이 작은 봉투를 내밀었어요. 김미숙 씨 머리카락입니다. DNA 검사 일주일 걸린다고? 네, 회장님. 극비로 진행해.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나갔습니다. 회장은 혼자 남았어요. 천천히 일어나 금고 앞으로 갔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딸깍.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쪽에서 낡은 파일을 꺼냈어요. 강수진 실종 사건. 표지가 발에 있었습니다. 32년 전 것이었어요. 파일을 펼쳤습니다. CCTV 사진이 나왔어요. 파리거리. 18세 수진이 걷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검은 차가 다가왔어요. 남자들이 뛰어나왔습니다. 수진이 끌려갔어요. 저항했습니다. 머리를 벽에 부딪혔어요. 쓰러졌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또 다른 사진이 있었습니다. 경호원 김철수가 무릎 꿇고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잠깐. 회장이 경로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당장 나가. 경호원을 해고했습니다. 명예도 퇴직금도 없이. 3개월 후 경호원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장이 책상에 주저앉았어요. 파일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은 침실로 들어갔어요. 부인 혜숙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보. 혜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왜요? 회장이 침대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청소부가 있어. 청소부요? 응. 50세야. 30년 전 기억상실로 발견됐대. 프랑스어를 해. 순간 혜숙의 손에서 책이 떨어졌습니다. 설마. DNA 검사 의뢰했어. 일주일 후 결과 나와. 혜숙이 입술을 떨었어요. 눈물이 고였습니다. 설마 우리 수진이? 아직 몰라. 회장이 혜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서워요. 혜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만약 아니면 또 실망하는 거잖아요. 일주일만 기다려보자. 두 사람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독서등 불빛만 흔들렸습니다. 침실은 고요했습니다. 같은 시각, 미숙의 자취방. 미숙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잠이 들었습니다. 얇은 이불을 덮고 있었어요. 꿈이었습니다. 파리거리. 햇살이 눈부셨어요. 미숙이 걷고 있었습니다. 하얀 원피스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순간 갑자기 누군가의 손이 팔을 잡아 끌었어요. 검은 차. 남자들. 비명. 미숙이 저항했어요. 발버둥 쳤습니다. 머리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통증. 어지러움.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어느 순간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아, 수진아. 얼굴이 거의 보일 듯 했습니다. 온화한 미소, 걱정스러운 눈빛, 희끗한 머리카락. 미숙이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으악!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식은땀이 등을 적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 박동이 손바닥에 느껴졌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꿈이 점점 더 선명해져. 새벽 4시 미숙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목소리였어요. 졸린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미숙이구나? 왜 무슨 일이야? 미숙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할머니, 저 혹시 다른 가족 있었나요? 침묵이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왜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미수가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사랑해요, 할머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이 회사 로비로 들어섰어요. 청소복으로 갈아입으려던 참이었습니다. 미숙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장이었습니다. 미숙이 깜짝 놀라 돌아섰어요. 회장님? 잠깐, 제 방에서 차 한잔 할까요? 네. 아, 네. 미숙이 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50층까지 올라갔습니다. 회장실,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회장이 커피를 건넸어요. 따뜻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힘드시죠? 기억 없이 사는 거. 순간 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이 흔들렸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보며 나는 누구지? 그렇게 물어요. 32년을 뿌리 없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회장이 울컥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답을 찾을 거예요. 미숙이 무슨 말인가 싶어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아니, 그냥 힘내시라고. 회장이 고개를 돌렸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미숙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미숙이 할머니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78세 정은심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어요. 온화한 눈빛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어요. 미숙이 할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손을 깍지 꼈어요. 미숙은 결심한 듯 물었습니다. 할머니,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입양아예요? 할머니가 멈칫했습니다. 시선을 피했어요. 그래. 미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진짜요? 응. 30년 전 여성보호소에서 할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기억 없는 상태로 발견됐어. 신원도 모르고. 그때 내가 자원봉사하고 있었거든. 미숙이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럼 저한테 진짜 가족이 있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가 다가와 미숙을 안았어요. 마른 손으로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미안해, 미숙아. 말 안 해서 미안해. 아니에요. 미숙이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둘 다 울었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럼 제 진짜 가족은 어디 있을까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구나.
할머니는 미숙의 등을 가만히 다독였습니다. 미숙은 한참을 울었어요. 32년. 뿌리 없이 살았던 32년이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회장 저택 2층, 복도 끝에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32년간 닫혀있던 문이었어요. 회장과 해숙이 그 앞에 섰습니다. 해숙의 손이 떨렸어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여보. 그래.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의 방이었어요. 18세 때 그대로였습니다. 침대, 책상, 피아노, 먼지만 쌓여 있었어요. 해숙이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손으로 표지를 쓰다듬었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회장이 다가와 해숙을 안았습니다. DNA 결과 나오는 거 무서워요. 해숙이 회장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만약 아니면 그래도 기다려야지. 두 사람이 서로 껴안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회장의 머릿속에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2년 전 파리에서 납치 사건 직후 몸값을 줬지만 수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회장은 전 재산의 절반을 쏟아부었습니다. 사설 탐정, 경찰, 전 세계 수소문. 10년을 찾았어요. 수진의 방은 그대로 뒀습니다. 손도 대지 않았어요. 회장이 해숙에게 말했습니다. 경호원 김철수. 네, 내가 너무 심했나?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해고당한 뒤에 자살했다더군. 해숙이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그 사람 딸이 하나 있다고 한 것 같은데. 그 딸도 어딘가. 회장이 창밖을 봤어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오후 회장이 미숙을 다시 불렀습니다. 회장실 소파에 미숙이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회장이 조금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미숙 씨, 입양이라고 들었습니다. 회장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비서실장의 보고서에 다 나와 있었으니까요. 미숙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어떻게 아셨지?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걸까? 미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짜 가족이 어딘가 있을까요? 회장의 가슴이 아팠어요. 울컥했습니다. 손을 꽉 쥐었습니다. 회장이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피아노는 치시나요? 피아노요? 미숙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였어요. 탁자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리듬이 있었어요. 회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 손짓은 수진이가 어린 시절에 악보를 외울 때마다 탁자를 두드리던 그 독특한 박자 그대로야.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다시 물었습니다. 예전에 피아노를 배우셨나요? 모르겠어요. 근데 피아노 소리 들으면 가슴이. 미숙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회장이 확신했습니다. 수진이야. 내 딸이야. 같은 시각. 강민주의 집. 민주가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앞에는 낡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천천히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32년 전 것이었어요. 아버지 김철수의 유서였습니다. 민주가 펼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민주야. 아빠가 수진 아가씨를 못 지켜서 미안하다. 아빠 대신 수진 아가씨 자리를 채워라. 그게 아빠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다. 아빠가. 민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32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3세 민주는 아버지 장례식장에 혼자 있었어요. 친척도 없었습니다. 유서를 읽고 민주는 결심했어요. 고아원에 들어가 일주일 후 회장 부부가 왔습니다. 수진을 찾은 지 3년째였어요.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해숙이 말했어요. 수진이를 닮은 아이라도 곁에 두고 싶어.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를 봤습니다. 외모가 수진과 비슷했어요. 해숙이 민주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늘부터 네가 내 딸이 되어주겠니? 따뜻한 손이었어요. 민주는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나는 경호원 김철수의 딸. 속죄해야 해. 그날부터 32년. 민주는 신분을 숨겼습니다. 경호원의 딸이라는 걸 말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아버지 속죄하려고 시작했습니다. 의무였어요.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는 회장 본가에 들어가는 대신 차로 30분 거리인 오피스텔에 홀로 머물렀습니다. 회장 부부는 늘 함께 살자고 권했지만 민주는 매번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본가의 옛 모습 그대로 비어있는 수진의 방은 민주에게 감히 발을 들일 수 없는 성역이자 죄책감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10년이 지나자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게 됐어요. 회장이 따뜻하게 잡아주던 손길, 해숙이 정성껏 만들어준 생일 케이크, 그 달콤함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20년이 지났을 땐 스스로 진짜 가족이라 믿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32년이 흐른 지금, 민주는 편지를 접어 상자에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아빠, 이제 저는 속죄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분들의 딸이 되고 싶어졌어요. 어쩌면 좋죠? 내뱉은 진심은 허공을 떠돌다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32년간 단단히 잠가두었던 비밀의 문틈 사이로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저녁 8시, 회장은 출장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가방을 챙겼어요. 회장님, 내일 파리 M&A 출장입니다. 이틀입니다. 그래.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휴대폰 문자가 왔습니다. 비서실장이었어요. DNA 결과가 목요일에 나온다는 문자였습니다. 목요일이면 이틀 후였습니다. 회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10시, 민주가 회장실 앞에 섰습니다. 주변을 살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회장 비번을 알고 있었습니다. 딸깍,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갔어요. CCTV 각도를 피해 움직였습니다. 책상으로 갔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가 있었어요. 미숙에 관련된 조사 서류였습니다. 32년 전 기록 없음? 프랑스어? 50세? 민주가 옆 서랍을 더 열었어요. 수진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미숙의 사진과 비교했어요. 닮았어. 그때 명함 한 장이 보였어요. 유전자 연구소 명함이었습니다. 민주는 얼어붙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민주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개인 탐정이죠? 급한 일이 있어서요.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 회장이 비서들과 함께 걸었어요. 파리행 비행기표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주가 배웅 나왔습니다. 회장님, 잘 다녀오세요. 그래.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주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회장이 게이트로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이틀, 기회야.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아팠습니다. 민주가 공항을 나섰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오전 9시, 파리 호텔 스위트룸. 회장이 M&A 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서류를 펼쳐놓고 검토했습니다. 붉은 펜으로 밑줄을 그었어요.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한국에서 택배 왔습니다. 뭔데? DNA 검사 결과래요.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비서에게서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어요. 눈이 한 줄에 고정됐습니다. 친자 확률 99.9%.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졌어요. 종이가 펄럭거렸습니다. 회장이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새어나왔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살아있었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32년. 전 재산의 절반을 쏟아부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어요. 10년을 찾았습니다. 포기했어요. 아니,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살아있었습니다. 바로 그 건물에서 청소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영상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 해숙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회장이 서류를 화면에 댔어요. 해숙이 글자를 읽었습니다. 친자 99.9%. 해숙이 비명을 질렀어요. 으악.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두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우리 딸. 정말. 그래. 수진이야. 회장도 울었어요. 두 사람이 화면 너머로 울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눈물만 흘렀습니다. 한참 후 회장이 일어섰어요. 비서를 받습니다. 당장 한국행 비행기 알아봐. 비서가 난처한 듯 손목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출발하시면 안 됩니다. 1시간 뒤면 지난 3년간 준비해온 M&A 최종 서명식입니다. 지금 취소하면 계약 자체가 파기될 수 있습니다. 회장이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딸을 위해 회사를 키워온 세월이 발목을 잡는 것 같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알았어. 서명 마치자마자 공항으로 간다. 가장 빠른 비행기로 잡아.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해숙이 화면에서 말했어요. 조심히 빨리 와요. 그래, 조금만 기다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한국 회장 저택. 민주는 해숙이 좋아하는 딸기를 사들고 본가에 들렀습니다. 개인 탐정한테서 회장이 내일 밤 귀국한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였습니다. 회장이 없는 사이 혼자 있을 엄마를 챙기려는 살가운 모습이었죠. 그런데 거실에 들어서려는 순간 민주의 발길이 딱 멈췄습니다. 해숙의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온 집안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었어. 그 소리에 민주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결과가 나왔구나. 진짜가 나타났어. 민주는 떨리는 몸을 숨기며 조용히 현관을 빠져나왔습니다. 마당에 세워둔 자신의 차에 올라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제야 참았던 숨이 터져나왔습니다. 32년. 운전대를 꽉 잡은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빠 속죄하려고, 진심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난 가짜였어. 눈물이 떨어졌어요. 수진 언니 돌아오면 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운전대를 더 세게 잡았어요. 민주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안 돼. 내가 32년 동안 쌓아 올린 성이야. 절대로 못 뺏겨. 민주는 거칠게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대문을 벗어나 도로로 진입하자마자 핸즈프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3억 보냈으니 지금 바로 움직여.
민주는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조수석에 둔 태블릿 PC를 켰습니다. 붉은 신호등에 걸릴 때마다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보내오는 조작된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민주가 가짜로 꾸민 내용은 치밀했습니다. 먼저 미숙의 이름으로 몰래 통장을 하나 만들고 3억 원을 입금시켰습니다. 그러고는 입금 날짜를 3개월 전으로 조작해 미숙이 예전부터 돈을 받고 회사의 비밀을 팔아넘긴 것처럼 꾸몄습니다. CCTV 영상도 손을 댔습니다. 미숙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가던 장면을 교묘하게 편집해서 마치 회사 기밀 서류를 훔쳐나가는 모습처럼 보이게 만든 겁니다. 이제 덫이 완성되었습니다. 민주는 감사실 홈페이지에 접속해 익명 제보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9시가 되면 자동으로 전송되게끔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딸깍. 손가락 하나로 모든 조작이 끝났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차창을 때렸지만 민주의 얼굴엔 이미 한 줄기 미소조차 사라진 뒤였습니다. 저녁 7시 회사 복도. 미숙이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복도 끝에서 민주가 걸어왔습니다. 미숙과 마주쳤어요. 민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고하세요. 스쳐 지나갔어요. 구두 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미숙이 이상함을 느꼈어요. 정순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민주 부회장님이 왜 그러실까? 저 여자 원래 차가워. 근데 요즘 더 이상한 것 같아. 정순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날 밤 미숙의 자취방. 미숙이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켰어요. 또 검색했습니다. 재벌가 실종 사건, 30년 전 사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할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제 본명 아세요? 모른다. 넌 그냥 미숙이라고만. 그럼 저는 어디서 왔을까요? 미안하구나. 해줄 말이 없어. 전화를 끊었어요. 답답했습니다. 같은 시각, 파리 호텔. 회장이 M&A 회의를 끝냈습니다. 밤 11시였어요. 한국 시간으로는 아침 7시였습니다. 해숙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회의 끝났어. 수고했어. 근데 여보, 어떻게 수진이한테 뭐라고 말하지?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천천히. 내일 도착하면 조심스럽게. 기억도 없는데. 괜찮아. 우리 딸이야. 회장이 창밖을 봤습니다. 파리 야경이 반짝였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그 시각 민주의 집. 민주가 와인을 마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려놨어요. 미안. 미숙 씨. 아니, 수진 언니. 하지만 난 살아야 해. 양심이 찔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민주는 와인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단숨에 마셨습니다. 미숙의 자취방. 자정. 미숙이 잠들었습니다. 또 악몽이었어요. 파리. 에펠탑. 햇살. 수진아. 남자 얼굴이 거의 보였습니다. 온화한 미소. 걱정스러운 눈빛. 아빠. 수진아. 괜찮니? 얼굴이 선명했어요. 40대 후반쯤 됐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있었어요. 미숙이 깼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누구지? 눈물이 흘렀어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꿈속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회장님 얼굴과 비슷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 인천공항 상공. 회장은 비행기 안에 있었어요. 한국까지 12시간. 눈을 감았습니다. 수진아, 곧 만나. 가슴이 뛰었어요. 같은 시각 태양그룹 본사 45층.
미숙이 회의실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김미숙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사실장이 서 있었어요. 뒤에 2명의 직원이 더 있었습니다. 네. 감사실로 오시죠. 무슨 일이세요? 가시면 압니다. 미숙이 따라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감사실 의자에 미숙이 앉았어요. 감사실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김미숙 씨 3억 횡령 혐의가 있습니다. 네. 미숙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게 뭔 소리예요? 감사실장이 통장 사본을 내밀었어요. 3개월 전부터 회사 비자금이 당신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저 이런 통장 없어요. CCTV도 있습니다. 화면을 틀었어요. 미숙이 기밀 서류를 들고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청소할 때 변명 마세요. 감사실장이 전화를 들었어요.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30분 후 경찰이 왔습니다. 김미숙 씨 횡령 혐의로 연행하겠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차가웠습니다. 잠깐만요. 전 안 했어요. 미숙이 소리쳤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직원들이 쳐다봤습니다. 미숙아. 정순이 달려왔어요. 경찰이 막았습니다. 비켜주세요. 미숙아. 괜찮아? 언니. 전 안 했어요. 정말 안 했어요. 미숙이 울면서 소리쳤어요. 알아. 나 믿어. 꼭 믿어. 정순도 울었습니다. 미숙이 끌려갔어요. 경찰서 조사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미숙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밤이 됐어요. 새벽이 됐습니다. 자백하세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전 안 했어요. 미숙이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다 있습니다. 통장, CCTV, 서류 기록. 그건 누군가가. 누가요? 당신을 왜 모함해요? 미숙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전 30년 전 여성보호소에서 왔어요. 미숙이 탁자를 쳤습니다. 기억도 없이, 뿌리도 없이, 그래도 성실하게 살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근데 이게 뭐예요? 탁자를 또 쳤습니다. 제 인생은 대체 뭐예요? 목이 쉬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숙이 무너졌어요. 탁자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50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32년은 텅 비어 있었어요. 기억도 없이, 뿌리도 없이, 그래도 성실하게 살았어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조사실 창문으로 새벽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유치장, 미숙이 차가운 바닥에 앉았어요.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철창 너머로 복도가 보였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걱정하실 거예요. 눈물이 또 흘렀어요. 아니야. 미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꽉 껴안았습니다. 나한테 진짜 가족이 어딘가 꿈속에서 봤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온화한 미소, 걱정스러운 눈빛. 오후 3시 정순이 면회를 왔어요. 유리 너머로 미숙이 보였습니다. 초췌했어요. 눈 밑에 그늘이 깊었습니다. 정순이 말했습니다. 넌 그럴 애 아니야. 언니.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변호사 알아봤어. 회장님한테도 계속 전화하는데 파리에서 오는 중이래. 비행기 아니라. 미숙이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요, 언니. 울지 마. 곧 풀려날 거야.
정순이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밤 10시, 미숙이 침상에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잠이 들었습니다. 꿈이었어요. 이번엔 최고로 선명했습니다. 파리거리를 미숙이 걷고 있었어요. 18세였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검은 차가 다가왔어요. 남자들이 뛰어나왔습니다. 미숙이 끌려갔어요. 저항했습니다. 발버둥 쳤어요. 머리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쓰러졌습니다.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아, 수진아. 얼굴이 완전히 보였습니다. 온화한 미소, 걱정스러운 눈빛, 회장이었어요. 젊었을 때였습니다. 40대쯤 됐어요. 머리카락이 검었습니다. 아빠. 미숙이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담요를 움켜쥐었습니다. 아빠가, 회장님? 손으로 머리를 감쌌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설마,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주의 집. 민주가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어요. 끝났어. 손이 떨렸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어요. 누구였을까? 나. 뭐 한 거지? 양심이 찔렸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눌렀어요. 서재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아버지 유서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변한 종이였어요. 아빠, 제가 속죄는커녕 눈물이 떨어졌어요. 이제 어떡하지? 민주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토요일 오전 인천공항. 회장이 게이트를 나왔습니다. 12시간 비행이었어요. 얼굴이 피곤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뛰어왔어요. 회장님. 왜? 정순 씨한테 전화 왔습니다. 미숙 씨가. 뭐? 회장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비서실장이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통화 기록이 10개였어요. 회장이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미숙이가 경찰서에. 정순의 다급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횡령으로 잡혀갔어요. 회장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지금 간다. 전화를 끊었어요. 비서실장에게 소리쳤습니다. 회사로. 당장. 차가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민주 불러. 1시간 후. 태양그룹 본사. 회장실에 민주가 들어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민주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민주의 표정을 보고 회장은 직감했습니다. 증거 다 내놔. 지금 당장.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민주가 파일을 건넸습니다. 통장, CCTV 서류. 회장이 펼쳐봤어요. 사실 회장은 출장 가기 전 불안했습니다. 전문가에게 미숙과 관련된 모든 자료 분석을 맡겼어요. 결과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CCTV 편집, 통장 날짜 조작, IP 추적 결과. 회장이 서류를 책상에 던졌어요. 민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주의 얼굴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회장이 민주를 봤습니다. 네가 했구나. 민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회장이 금고를 열었어요. DNA 서류를 꺼냈습니다. 책상에 펼쳤어요. 수진이야. 내 딸. 99.9%. 민주가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민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아니,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사실은 경호원 김철수 딸이에요.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32년 전 수진 언니 못 지킨 그 사람. 민주가 울먹였습니다. 아빠가 자살하기 전 유서에 수진 아가씨 대신 되라고. 민주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렀습니다. 13살 때 고아원에 있었어요. 회장님이 오셨을 때 전 말 못했어요. 경호원 딸이라고.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냥 수진 언니 닮았다고 데려가셨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32년 숨기고 살았어요. 처음엔 속죄였어요. 근데 시간 지나면서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정말이에요. 민주가 회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근데 언니 돌아오면 전 경호원 딸이 32년간 언니 자리에 가짜였잖아요. 민주가 오열했습니다.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래서 수진을 범죄자로 만들었어? 민주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5년 인생이, 결혼도 다 여기 바쳤는데 민주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회장이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흐렸어요. 김철수 씨, 내가 너무 가혹했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어요. 경찰 부른다. 네. 민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1시간 후 경찰서. 회장이 면회실로 들어갔습니다. 유리 너머로 미숙이 보였습니다. 초췌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수진아. 미숙이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전 김미숙이에요. 아니야. 회장이 DNA 서류를 유리에 댔습니다. 강수진. 내 딸. 미숙의 눈이 커졌어요. 강수진?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터졌습니다. 기억이 파편처럼 쏟아졌어요. 파리 소르본느 대학. 18살 생일 파티. 피아노 치는 모습. 따뜻한 집. 아빠. 외치던 목소리. 엄마의 미소. 하지만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중간중간 텅 비어 있었어요. 미숙이 머리를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억이 중간중간 나요. 얼굴은 보이는데 이름이. 괜찮아. 회장이 말했어요. 천천히. 미숙이 회장을 봤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야. 아빠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숙도 울었어요. 근데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32년 김미숙은 가짜인가요? 혼란스러웠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둘 다 너야. 김미숙도 강수진도. 둘 다. 미숙이 손을 유리에 댔습니다. 회장도 손을 댔어요. 유리를 사이에 두고 두 손이 겹쳤습니다. 아빠. 미숙이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늦어서. 아니에요. 미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아있어서.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둘이 한참 울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해숙이 달려왔습니다. 수진아. 미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해숙이 유리에 손을 댔습니다. 미숙도 손을 댔어요. 엄마. 우리 딸. 우리 딸. 해숙이 오열했습니다. 셋이 유리를 사이에 두고 손을 맞댔어요. 32년 만이었습니다. 3개월 후 회장 저택 거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진이 정순과 청소부 동료들, 정은심 할머니를 맞이했어요.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정순이 허리를 숙였지만 수진이 웃으며 손을 잡았어요. 언니, 그러면 안 돼요. 수진이 웃으며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실 한쪽에 피아노가 있었어요.
검은 그랜드 피아노였습니다. 수진이 앞에 앉았습니다. 손을 건반 위에 올렸어요. 떨렸습니다. 하얀 건반이 차가웠어요. 해숙이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쇼팽 기억나니? 조금요. 수진이 서툰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해숙이 손을 겹쳐 함께 연주했습니다. 부드러운 멜로디가 흘렀어요. 따뜻했어요. 회장이 소파에서 지켜봤습니다. 미소 지었어요. 아빠. 수진이 회장을 불렀어요. 민주는 어떻게 됐어요? 회장이 창밖을 봤습니다. 3년 집행유예. 아빠 속죄하려던 거, 32년 진심으로 살았던 거. 판사가 참작했대. 이번 주 면회 갔어. 언니 죄송해요라고 하더구나. 수진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니야, 민주야. 넌 피해자야라고 말했지. 시간 필요하겠지만 언젠간.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났어요.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회장, 해숙, 수진 할머니, 정순도 함께 찍었어요. 그날 밤 수진이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18세 때 그대로 보존된 방이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청소부 유니폼을 꺼냈어요. 낡은 천이었습니다.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습니다. 잊지 않을게요. 32년 김미숙도 나니까. 32년 동안 청소부로 살았던 시간도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도, 정순 언니의 우정도, 성실하게 살았던 날들도 모두 진짜였어요. 강수진도 김미숙도 둘 다 나였습니다. 둘 다 진짜였어요. 청소부 유니폼은 더 이상 슬픔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은 증거였어요. 그리고 사랑의 기록이었죠. 늦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제야 시작이니까요. 손으로 유니폼 액자를 쓰다듬었습니다. 유리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가슴은 따뜻했어요. 오랜 겨울이 끝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창밖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금빛 같은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금빛 은빛 이야기였습니다.